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 있다고 했어? 예를 들어 선생님 그 집합을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머릿속에 거기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들잖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기억이 안 나. 찾아봐. 원소 나열. 그렇지. 원소 나열법의 뜻은 뭐야? 말 그대로 원소를 직접 다 하나씩 나열하는 거 다 쓰는 거야. 그렇죠? 또 조건 제시. 조건 제시법은 뭐야 그러면? 그 원소들 동정된 전지의 조건을 제시하는. 어떤 식으로 써야 돼?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쓰고 싶거든? 어떻게 써야 돼? 첫 번째 거는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쭉 해서 90 쓰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치? 근데 이걸 조건 제시법을 쓰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어? 복습해야 돼. 여기 봐봐.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이름을 여기다가 정하는 거야. A라고 하든지 X라고 하든지 하나를 정해놔.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걸 A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짝대기 하나, 바 하나를 놓고 옆에다 쓰는 거야. 그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해야 돼? A는 무슨 수? 자연수. 그쵸? 근데 A의 숫자의 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1에서부터 10까지만이라고 쓰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다 써주세요. 이거랑 똑같다. 이 방법이 무슨 방법? 조건을 쓰는 거야. 그냥 우리한테. 이걸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벤다이어 때문에 뭐예요? 그 집합을 가는 뭐 어떻게 그럼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야? 그걸 그냥 생각이 나야 돼. 원을 그리고 그렇지. 그 안에다가 원소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벤이라는 만든 사람이 다이어그램 그림 형태로 만든 어떤 집합 표현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집합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그 안에 있는 1, 2, 3, 4, 5, 6, 7, 8, 90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 그 집합에 뭐라고 그래? 예를 들어 이거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1, 2, 3, 4, 5, 6, 7, 8, 90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 그 집합이 원소 그렇지. 우리 원소 잘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 원소 1이랑 집합이랑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1은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잖아.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 관계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잖아. 기호. 얼른 찾아봐. 찾아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기억을 해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기호로 표시한다고 했어? 무슨 알파벳의 모양을 바꾼 거? E라고 하는 모양을 바꿔서 보통 삼지창이라고 얘기해요. 삼지창. 그렇죠? 짝대기 몇 개짜리? 그래. 여기 안 들어가는 원소 예를 들어 갑자기 12가 A에 속하니? 이렇게 물어봤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주고 안 들어가니까 짝대기 하나 긋는다 이거지. 그치? 이거에 관련된 게 원소랑 집합 간의 우리 표현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원소들 10개가 있지만 그치? 이거를 따로따로 하나의 새로운 묶음으로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우리 그렇게 새로운 묶음으로 만드는 걸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하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거에 원소가 10개가 있는데 그 부분 집합의 개수, 종류는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을까? 저는 찾아봐요. 이것까지 모르면 안 돼. 부분 집합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B라고 하는 집합을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요거 부분집합 만드는 거 찾아봐. 여기 보면 돼. 이상한 데 보지 말고. 부분집합이란 게 묶음으로 새로 만든다고 했지? 만들어. 그냥 1,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집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 집합 1,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 3, 집합 2, 3 집합까지 얘기해. 집합 1, 3, 집합 1, 3 또 집합 2, 집합 1, 2, 3 이게 다야? 하나, 뭐가 하나 더 있는데? 한 개밖에 더 없어? 선생님 더 많은 것 같은데? 1 따로 집합하면 안 돼? 2 따로 집합 그쵸? 집합 3 따로 요거밖에 없어? 3, 뭐 하는데? 2를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쵸? 근데 이거를 그래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지금 보니까 개수가 몇 개가 나와? 이거를 그 맨날 다 셌었나? 이걸 우리 하나씩 다 그려봤는데 이건 왜 8개가 나올까? 그걸 고민하면 돼. 그럼 이게 기억이 난다. 이건 왜 8개가 찾아보니까 8개가 나와. 그럼 지난 시간에 딴 사람이랑 수업했니? 좀 찾아봐 얼른. 선생님 그래 숙제를 다시 해보면서 분명히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질문도 안 해. 물어보면 몰라. 선생님 어떡하라고. 이거 다 오늘 이 내용으로 문제 풀 거야 계속. 그러니까 찾아봐. 선생님 미리 수업할 때 막히지 말라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거기. 위에 이렇게 써. 왜? 왜? 그냥 문제니까 그러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원소가 하나 들어가서 원집합 개수가 2개. 원소 하나 들어갈 때마다 부분집합이 있어. 2개겠지? 2개. 왜 2개가 돼? 그 이유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뭘 자꾸 그냥 문제만 읽고 왜 2배가 될까 도대체? (1, 2라고 하는 건 너가 지금 이 3개 중에 원소를 어떻게 쓰는 거야? 2개를 2개는 쓰고 1개는 안 쓴 거 아니? 2, 3 2개 쓰고 어떤 거 2개를 쓰고 2, 3 쓰고 2랑 3은 쓰고 얘는 안 쓴 거 아니? 그럼 1이라고 하는 원소는 어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거야? 원소를 쓴다. 그래 2도 쓴다. 3도
그러니까 한 원소당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그래서 2 곱해서 8가지. 이게 기본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전체 부분 집합이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의 2의 몇 승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똑같다, 그렇지? 근데 봐봐, 이런 것 중에서 우리한테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부분 집합은 처음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랑 완벽하게 어때? 그러니까 얘는 부분 집합인 것 같지만 그냥 A 집합이랑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우린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의 집합을 따로 이름을 붙였었거든. 이걸 무슨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부분 집합 중에 진짜 부분 집합이다라고 해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원래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몇 개만 뺀 거야? 한 개만 뺀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거는 원소가 이렇게 많을 때 좀 장난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개의 원소 중에 나는 반드시 1, 2, 3은 무조건 포함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럼 1, 2, 3을 포함시킨다는 건 나머지 원소 몇 개 가지고 노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7개? 예, 재밌어. 그렇지. 2의 7제곱, 2의 7승계만큼이 나와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중에서 선생님 4, 5라고 하는 문자는 좀 싫어서 얘는 절대로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때는 몇 가지가 나와? 4, 5만 뺄 거야. 예. 그렇죠. 그럼 헷갈리게 낼 수 있는 이런 거라고 그랬지? 무조건 1, 2, 3은 포함을 하고 4, 5는 제외를 시킬 거야. 그렇죠? 그럼 그때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고민할 거 없이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어차피 우리 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아. 그 이유는 포함하는 것도 다 제외시킨 다음에 다 붙여버리면 되고, 그렇죠? 제외시킨 건 진짜 얘네들만 빼고 갖고 노는 거랑 어떨까? 같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적인 집합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부분 집합에 관련된 것들의 기본적인 성질들,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푼 거야. 이거 연습 문제에서도 어려운 게 꽤 있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려는 건 뭐냐면 이러한 집합들의 연산, 한마디로 우리가 숫자끼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개념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부터 대부분은 집합들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을 좀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어떤 두 개의 집합이 기본적으로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집합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어떤 특이한 거는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고 하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혹은 반대로 B라고 하는 집합이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A랑 B라는 집합이 살짝 둘이 포함된 관계도 있을 거고 포함되지 않은 관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은 특이하게도 A랑 B라고 하는 집합이 완벽하게 어떨 때도 있어? 같을 때도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위에 있는 이 5개는 사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웬만하면 두 가지 집합은 이런 그림으로 확인할 건데 좀 특이한 경우들, 위의 경우들 다 우리가 하나씩 판단을 해야 되는 거랑 어때?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좀 따져볼게. 우리 A랑 B라고 하는 집합이 아래 그림처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둘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보고 싶다 이게 됩니다. 그렇지?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다시 한번 그림 좀 그릴게. 이렇게 A랑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죠. 그렇죠? 이 중에서 어디만 선생님 좀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 가운데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떤 부분이냐면 두 개의 집합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인 거랑 같아요. 근데 우리 만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 만난다라는 걸 되게 한 가지 이름으로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직선과 직선에서 만나는 점 무슨 점이라고 그러죠? 교점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교자가 선생님 만난다, 교우 관계할 때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교집합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한글로 이렇게 읽지만 수학은 다 기호로 표시하는 거지, 그렇지?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고 하는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에 교집합을 이렇게 위로 거꾸로 하는 우리 C자 컵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그렇지? 한마디로 뭐냐면 얘랑도 겹치는 부분, 그렇지? 얘랑도 겹치는 부분을 따로 떼보는 게 교집합의 부분인 거랑 어떨까? 이거겠지, 그렇지? 두 번째는 우리 이런 부분도 확인할 겁니다. 뭐냐면 A 전체 부분이랑 B 전체 부분을 다 포함한 부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 그대로 A랑 B를 어떻게 한 거랑 비슷해? 다 더한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합해서 만든 부분이다라고 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뭐냐면 얘는 합집합이라고 그냥 부를 거야.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합집합입니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가 이거 만든 거에 거꾸로 할 거야. A랑 B를 다 담은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A 요 모양으로 해서 B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걸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얘는 마치 모자 모양처럼 생긴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 캡 B라고 보통 부르고 얘는 컵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렇지? 얘는 A 컵 B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한글말로 A 교 B, A 교집합 B, 그렇지? 얘는 A 합 B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이거 표현하는 거랑 읽는 방법 그 중에서도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특이하게도 A랑 B의 공통된 부분의 원소가 하나도 있대 없대? 네. 없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얘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마치 원소가 우리 약수할 때 1밖에 없는 경우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소라고 표현하는 거랑 어때? 같은 거야.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지? 그거에 대한 기호가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동집합인 경우랑 어떻다? 같다. 이 둘은 그냥 같은 표현의 설명이다라고만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집합의 기본적인 연산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집합의 연산 중에서 이제 좀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배웠을 때 영역이 계속 바뀌었던 거 기억하고 있니? 예를 들어서 봐봐. 중학교 1학년 때는 숫자를 어디까지만 배워줄지 기억나? 마이너스. 또 배워. 분수까지는 배웠지, 그치? 어디까지만 배운 거야? 유리수 영역까지만 배웠어, 그치? 그 다음 우리 중학교 언제부터? 2학년 때부터 뭐를 배웠어? 무한소수를 배웠지. 루트는 3학년 때 배우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무한소수의 개념을 배울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배우면서 우리가 무슨 수까지 배운 거야? 그때? 무리수까지 배운 거야,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3학년 때 또 루트를 쓰면서 좀 배웠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단계까지 배웠잖아. 그때 우리가 또 신기한 거 뭐까지 배웠어? I가 들어가는 걸 무슨 소수? 실수와 허수를 포함한 전체 수? 벌써 까먹었어? 옥소수라는 개념까지 배웠잖아, 그렇지? 실수와 허수를 포함한 집합의 전체 개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봐봐, 선생님 어떤 질문을 할 때 1학년 친구들은 기껏해야 아는 게 유리수까지야.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무리수까지는 알아, 그렇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는 복소수 영역까지는 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전체 영역이 사람마다 다 배우는 게 다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체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하고 들어봐요. 예를 들어 갑자기 선생님 질문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너 유리수 말고 분수 빼고 다른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1학년까지 배운 친구들은 기껏해야 유리수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2학년 친구들은 분수 말고 무리수, 루트까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거 말고도 복소수의 영역에 있는 숫자들도 설명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전체 우리가 얘기하려는 부분의 전체에 대한 설명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대한 영역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랑 어때?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집합해서 반드시 설정을 해놔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이랑 무언가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처음 전체 영역을 우리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 이걸 보통 유니버스, 그 우주랑 똑같은 느낌으로 대문자 U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리수 전체에서 혹은 무리수 전체에서 혹은 실수 전체에서 아니면 복소수 전체에서 이런 걸로 정의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그럴 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숫자 체계를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첫 번째 자연수라는 게 있죠, 그렇죠? 아니? 자연수 1, 2, 3, 4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인 거랑 어때?
같지? 자연수보다 조금 큰 게 하나 더 있는 거. 그렇지.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 정수에는 자연수도 들어있고 0도 들어있고 은의 정수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또 우리가 뭐가 있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개념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전체를 다 포함한 게 무슨 수인 거야? 유리수라는 게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유리수 말고 다른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무리수라는 개념이 있어. 그럼 우린 이 유리수랑 무리수를 포함한 어떤 관계 숫자를 또 하나 적었거든? 실수, 그렇지. 근데 이제 복소수를 좀 우리가 배운 거야. 그럼 실수 말고 또 무슨 수도 있는 거야? 허수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수랑 허수를 다 포함해서 우리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얼른 놓고 복소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운 진짜 숫자형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요걸 얘기 한번 해보는 거야.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야. 유리수 말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렇지? 유리수 빼고 나머지 영역은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무리수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 허수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리고 복소수에서도 실수가 아닌 부분도 우리 들어가는 거랑 같아. 왜냐면 허수 부분에서는 그냥 허수도 있지만 순허수도 존재하고, 그렇지?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존재하는 거랑 어떤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을 이 부분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고 싶다 이거, 그렇지? 그래서 얘를 무슨 집합이라고 했냐면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유리수라고 하는 집합을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 거의 나머지를 위에다 조그맣게 C로 표현할 거예요. 이게 나머지 다른 숫자들 얘기한 거랑 어떨까? 같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통 조그마한 C로 표시하는 거를 우리 얘기하고 그걸 우리 나머지를 뜻하는 컴플리먼트라는 걸 맨 앞글자를 따서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그 집합을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실수 영역까지만 할 건지 복소수 영역까지만 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처음에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 영역을 어떻게 정의했냐에 따라서 우리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정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정수엔 자연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지, 그렇지? 선생님 자연수 말고 나머지 정수 이 부분만 얘기하고 싶어. 그럼 우리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해? 뭐에서 뭐를 뺀 거라고 얘기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정수라고 하는 집합에서 자연수라고 하는 집합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건데 이 집합에서 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을 똑같이 하는데 얘를 차집합이라고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가 되니? 근데 이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좀 특이해.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실 앞에서 집합의 연산할 때는 세 가지밖에 안 배웠었지, 그렇지? 첫 번째는 어떤 걸 배웠어? 컵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무슨 집합? 교집합, 그렇죠? 만나서 생기는 집합이야, 그렇지? 또 하나 무슨 집합 배웠어? 합집합. 둘 다 포함되는 합집합 이렇게 배운 거지, 그렇지? 근데 나머지 사실 이런 차집합은 뭐냐면 이 교집합, 합집합으로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 나머지는 서로 소니까 우리 설명할 필요 따로 없죠, 그렇죠? 그럼 봐봐. 이 차집합을 이 두 개에서 집합으로 좀 설명을 할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뭐냐면 정수라는 부분에서 만나서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자연수는 지금 포함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수 빼기 자연수라고 하는 집합은 정수라는 집합의 교집합이랑 자연수라는 집합의 무슨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여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연수 빼고 나머지 우리가 다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수라는 집합을 색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집합이랑 어떻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는 이 빼기 하나의 기호를 우리는 교집합과 여집합의 기호로 바꿀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말로 이거랑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A 빼기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으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랑 어떻다. 같다입니다. 요거는 꼭 표시 한번 해놓으세요. 알겠죠? 이거 뒤에서 우리 계속 문제를 써먹을 거야. 우리한테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랑 어떻다. 같다라고 표시를 좀 한번 해놔 봅시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런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대부분 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자연수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집합들을 찾을 때 우리 표현하는 방식이랑 똑같다. 이게 차집합에 대한 성질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 당연한 것들 한번 보는 거야. 봐봐. A랑의 교집합이야, 그렇지? 같은 집합이 만나 생기는 건 당연히 A랑 집합이랑 어때야 돼? A랑 A를 합해서 만든 것도 당연히 그냥 A인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나머지는 A랑 이 공집합에 대한 교집합이야, 그렇지? 둘이 겹치는 부분인 거야. 당연히 없는 집합, 더 작은 공집합인 거랑 어떠니? 같겠죠? A 합집합, 공집합이면 그것도 당연히 A인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교집합까지는 할 게 없었는데 이건 한번 해봅시다. 우리한테 항상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U라고 하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 안에 어떤 부분 집합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U랑 A의 교집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냐면 U는 생 이쪽 사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A라고 하는 집합 반대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지? 그럼 이 교집합이란 개념 뭐냐면 이 파란색으로도 빨간색으로도 둘 다 색칠한 부분인 거지, 그렇지? 그럼 그 안에 있는 A라고 하는 집합이 교집합인 개념인 건 어때? 같은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합집합이란 건 뭐냐면 색칠 대부분을 그냥 다 얘기해 주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체 집합인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두 번째 건 우리 특수한 경우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A라고 하는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어떻게 되나 봤더니 A랑 합집합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A 교집합 B로 합집합을 할 거예요, 그렇죠? A 교집합 B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인 거겠지? 우리 여기 부분이 A 교집합 B야. 둘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 그렇지? 근데 얘랑 뭐랑 합칠 거냐면 A라고 하는 집합이랑을 뭐 하겠다? 합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핑크색 부분이랑 이렇게 색칠을 할 건데 색칠된 걸 우리가 다 찾아주세요랑 어때? 그러니까 그냥 전체 A 집합인 거랑 어떻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지? 두 번째 건 뭐냐면 A 교집합이랑 A 합집합 B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림을 따로따로 다 그려보는 거야. 밑에도 똑같이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할 건 뭐냐면 A 합집합 B 여기 괄호를 먼저 할 거야, 그렇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랑 똑같니? 전체를 다 색칠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뭐만 얘기할 거냐면 A랑 포함된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건 둘 다 색칠한 부분이 어디인 거랑 똑같아? A인 거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랑 어떻다? 같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표현하는데 지금은 식으로 이렇게 말고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해. 근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마치 이것도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반대로 곱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우리 뒤에서 연산에 대한 법칙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합쳐서 식으로 간단히 정리가 가능한지도 배우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할 거고요. 이 뒤에 또 보면 여집합이랑 차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인 거지, 그치? 여기도 한번 봐봐. 전체 U라고 하는 집합에 A라고 하는 집합, 요거 이제 색칠 안 하고 그냥 얘기만 한번 해볼게.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U라고 하는 집합에 C니까 무슨 집합이야? C.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요? 이거? 여집합.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한테 전체를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걔는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랑 어떻다.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숫자가 하나도 없는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찾아놓은 거야. 여기 공집합인데, 그렇죠? 얘를 빼고 나머지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는 원소가 하나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체인 거랑 항상 어떻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냐면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A라고 하는 거에 나머지에 다시 나머진 거지,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 이 A라고 하는 집합의 뺀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걔 다시 나머지니까 원래 집합 A인 거랑 어때? 그래서 얘 나머지의 나머지는 마치 역수를 두 번 한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개념이랑 어떻다. 인 겁니다. 알겠죠? 그럴 때 당연히 A라고 하는 집합이랑 A 나머지하고 하는 집합을 합친 거예요. 그럼 나를 뺀 전체를 얘기하면 결국엔 다 전체인 거랑 어때야 돼? 그러니까 걔는 항상 전체 집합인 거랑 어떻고 나랑 나를 제외한 부분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어떤 나랑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도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의 순서랑 어떻다. 왜냐면 이것만 AB 구조가 완벽하게 어때? 같아. 그렇죠? 하지만 이거 나머지를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그렇지? 얘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를 뺀 거니까 이 부분인 건지 이해가 될까? 여기까지만 이거? 그렇죠? A라고 한 집합에서 한마디 교집합을 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뭐냐면 A라는 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거.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체라고 한 집합에서 B를 뺀 거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되지? A, B를 합친 다음에 B를 빼면 그게 A 차집합 B랑 어떻다? 같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문제마다 다르게 설명을 쭉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네들도 이런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설명만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문제에서 우리 얼른 한번 쭉 풀어보고 또 진도 좀 나가볼게. 전체 집합 A, B, C, D, E, F가 있대. 그치? 그 중에서 A는 이런 집합이고 B는 이런 집합이래. 그럼 너네도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야. 아,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안에 A라고 하는 집합에 보면 A, B, C, D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에는 B, D가 있는 거지? 그럼 둘이 보면 먼저 어떤 원소들이 겹치는 게 보여? 그렇죠. 그럼 우리 B랑 D를 여기 A랑 B에 동시에 있는 부분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A는 A, B, C, D 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지? 그리고 얘는 B, D 빼고 E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전체에서 알파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A, B, C, D, E하고 누가 빠져있어? F를 여기 밖에다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A 교집합 B에 대한 집합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B, D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그치? A 합집합 B, A랑 B를 전체 감싼 걸 얘기해 주세요. 저 알파벳 불러봅시다. A, B, C, D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불러주는 게 제일 편하지. 그 다음 A의 여집합 A 빼고 나머지 그렇지 EF A 차집합 B A에서 B를 뺀 거. AC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이렇게 원소로 나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려면 어떤 형태로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보는 게 가장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그런 다음 밑에도 한번 봅시다. 얘는 봤더니 S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4, 5가 있대. 그쵸? 그거의 무슨 집합 중에서 구분 집합 중에서 집합 1, 2랑 무슨 관계?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를 찾아야 돼. 그치? 서로 소라는 개념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 1, 2라고 하는 집합과 교집합이 생기는 게 하나도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인 거지, 그치? 한마디로 1과 2는 집어넣지 말아달라 이거랑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 두 개의 원소 중에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몇 개의 원소를 그냥 가지고 노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세 개를 가지고 만든 구분 집합의 개수. 아까 선생님이 복습했었지? 몇에 몇 제곱? 3이야. 그렇지. 한 개의 원소를 한다 안 한다 두 가지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몇 개? 세 가지 원소로 가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제 계속 나와. 이게 우리한테 좀 어렵고요. 그 뒤에도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 1, 2, 3, 4, 5, 6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우리한테 상태만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항상 그 안에 있는 것부터 좀 그림 편해. A 교집합 B라는 부분이 3, 4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얘부터 그려보면 A랑 B가 어쨌든 무조건 만나서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 3이랑 4만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리고 절대 이런 건 없어. A 교집합 B에 3, 4, 5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지? 우리한테 3, 4만 알려주는 경우에 문제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럼 우리 그 조건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여기서 알려준 건 이 영역의 모든 집합을 다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요 의미는 뭐야? 5의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의 여집합이지, 그렇지? 뭐냐면 그럼 얘네들을 합친 부분의 나머지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야? 전체랑 감싸져 있는 바깥쪽에 색칠된 부분인 건 어때야 돼? 거기 부분의 원소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요 밖에 2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야. 그렇지? 얘는 무슨 얘기야? 모 빼기 뭐라고? 무슨 차집합 뭐라고 불러? B 차집합 A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렇지? B라고 한 집합에서 A를 뺀 거야. 그럼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 원소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그 부분에 원소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5, 6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모든 원소에서 빠지는 거 하나밖에 없네? 이 어디에 있어야 돼? A 차집합 B에 여기 1이 있는 거랑 어떻다. 한마디로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인데 우리 세 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여기 채워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럼 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누가 있었던 거니? 그렇지. 얘를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A는 1, 3, 4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찾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질 중에서 우리 맞는 것만 한 번씩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 한번 해볼 건데 봐봐. 전체 집합 U가 있고 부분 집합 A, B가 있대.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그림은 U라고 하는 전체 집합도 있고요. A라고 하는 집합도 존재하고 B라고 하는 집합도 존재하겠지. 그치? 근데 이 전체에서 A를 빼면 그냥 B라고 하는 집합이래. 이게 항상 올 수가 있니? 아니지? 지금처럼 무슨 집합이 있을 수도 있어?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저런 집합은 언제 가능하냐면 이럴 때만 가능해. 아주 특이하게도 전체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이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여기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하나도 없는 공집합인 개념인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럴 때만 그림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 거랑 어떻다? 같다.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는 잘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렇지? 그럼 얘는 항상 옳다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 그림으로 먼저 기본을 보는 거야. 얘는 봅시다. A랑 B의 무슨 집합이야? A랑 그럼 선생님 영역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이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첫 번째 여기 설명된 거는 몇 번 부분에 대한 설명이야? 3번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3번이 이 전체 1, 2, 3, 4 안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래서 당연히 맞다. 우리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에는 이게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A라고 하는 집합이랑 A 여집합을 합친 거예요. A는 어떤 부분이야? A. 그렇죠. A의 여집합은 몇 번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1, 2, 3, 4를 다 포함한 게 전체 집합이랑 어때?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죠? 리을도 한번 봅시다. A 합집합 B를 또 번호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그렇지. 2, 3, 4죠? 근데 걔를 전체 1, 2, 3, 4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 바깥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린 판단을 한 번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이게 U가 뭔지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겠죠. 여기가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하지만 이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맞는 걸 찾는 거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내가 그린 영역에 어떤 원소들이 하나씩 있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얘는 보면 그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 A랑 B라고 한 집합을 실제 숫자 원소로도 알려줬는데 미지수까지 집어넣어서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야. A랑 합집합 B를 해봤더니 그거에 대한 원소가 마이너스 1, 2, 4, 5가 있는 거랑 어떻대? 같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봐봐. 얘는 A랑 B라는 집합의 원소를 다 합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이 A제곱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반드시 2랑 5 말고 나머지 어떤 숫자에 있어야 돼? 그렇지. 저기 있는 A제곱이 누구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A제곱이 얼마여야 돼? 4여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I 복소수로 우리 분명히 배웠으니까, 그렇지? 이 문제에서는 A는 무슨 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또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 경우만 잘 따져서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 이 합집합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부터 시작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A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일 수가 있니? 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A가 얼마일 수도 있겠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A가 2인 경우에 B에 대한 집합을 이제 한번 좀 찾아봅시다. 2는 그냥 숫자니까. 그 다음 7이 나오죠, 저기. 또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이런 숫자가 여기 존재하니? 탈락. 그쵸? 두 번째 B도 한번 찾아봅시다. 2는 그냥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1 나오지? 또
5가 나오지. 그렇지?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더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집합의 연소를 다 설명한 거랑 어때? 같죠? 그러니까 여기 a가 얼마일 때만 가능했다. 마이너스 2일 때만 가능한 거랑 어떻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까지 찾으면 안 되고 교집합까지 찾기만 하면 끝인 거야. a 교집합 b 여기서 찾아놓은 요 세 개의 원소 b랑 여기는 a 제곱이 어차피 4로 나온 거랑 어땠어? 같았지? 그때 교집합만 우리 얼른 한번 불러봅시다. 누구랑 누구밖에 없는 거야 보니까? 그렇죠. 2랑 5밖에 없습니다까지 해서 얘네 둘을 더하는 걸로 정답을 써주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꼼꼼히만 읽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봅시다. 얘는 되게 특수한 경우를 얘기한 거야. A랑 B라고 한 두 개 집합이 있대. 그치? 근데 A라고 한 집합에서 B라고 하는 집합을 차집합 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A라고 한 집합이랑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된다. 그치?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럼 두 가지 집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치? 근데 이 경우 말고도 어떤 경우가 있냐고 했냐면 A랑 B가 완벽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A가 B라고 한 집합 안에 쏙 들어갈 때도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갈 때도 있겠지? 또 어떤 경우는 A랑 B랑 완벽하게 크기가 어떨 때도 있는 거야? 같을 때도 있는 거겠지, 그치? 하나씩 이런 걸 확인 한번 해보는 거. 첫 번째, A에서 B를 빼면 A가 나올 수가 있니? A 빼기 B를 하면 여기는 어떤 영역만 나와? 왼쪽 부분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여기는 A에서 B를 빼려고 했는데 여기 뺄 게 있어, 없어? 그러면 답은 요 그림이 되겠네, 그치? 그건 어차피 A인 거랑 어떠니까? 세 번째 경우는 볼까? A에서 B를 빼면 이거 무슨 집합이야? A 빼기 B. 아니, 차집합이 빼기지, 그치? A 차집합 B를 하면 어떤 집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 A에서 B를 다 빼버렸잖아. 뭔가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걸 무슨 집합이라고 볼까? 공집합.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A에서 B를 뺀 부분이 차집합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요 부분만 되는 거랑 어떻다. 같다는 거죠, 그렇죠? 얘도 똑같으니까 빼면은 그냥 공집합인 개념인 거랑 어때? 같아.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째 그림밖에 없다? 두 번째 그림밖에 없다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알았어.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거지? A가 B에 어디에 포함되냐고 물어본 거야? B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 빨간색을 지금 전체 집합으로 얘기하면 A라고 하는 집합이 B의 나머지의 집합에 들어가는 거랑 어때야 돼? 이해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는 개념이랑 어떻다. 같다 이거죠, 그렇죠? A랑 B를 합치면 무조건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니? 그 바깥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옳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 B에서 A를 차집합하면 이건 B가 맞니? 두 번째 그림에서? 그래 얘도 맞는 거. 얘가 좀 특이한 거야. A의 여집합이니까 A의 바깥쪽이지? 그거랑 무슨 집합을 합친 거야? 라는 집합을 합친 거죠? 그래봤자 그냥 무슨 집합이랑 똑같아? A의 여집합이랑 똑같지 않아? 근데 그걸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탈락. 이해가 돼? A의 여집합이랑 A를 했으면 전체가 됐겠지만 B랑은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 들어가니까 마지막 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부분 문제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저기 이제 마지막 것도 한번 봅시다. 봤더니 이제는 A라고 하는 거를 지금 무슨 표현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 원소를 여러 가지 쓰는 방식이 있는데 아까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 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걸 무슨 방법이라고 했지? 건배지.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얘는 x가 원소고 그 x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준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원소를 다 써주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죠?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그럼 얘는 또 무슨 방식으로 바꾸는 거야? 원소를 하나씩 쓰는 무슨 방법? 그럼 그림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맨날 문제마다 다르게 쓰는 거야. 그럼 봐봐,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야. 그럼 될 수 있는 게 어떤 숫자인지 벌써 보이지? 불러봅시다. 작은 수부터 불러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밖에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B는 우리한테 X는 부등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당연히 이거 뭘 해야 돼? 그렇지,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수원, 우리 공통수학 원에 관련된 부분 계속 나오는 거야.
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우리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쓰는 거야? 그렇지. 1에서부터 3까지에 대한 정수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야. 그치? 그럼 b에 대한 원소도 나열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1, 2, 3 이렇게 된 거랑 똑같아.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니까 A에서 B를 뺀 집합은 X를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고요. 그치? 아무리 크더라도 A 합집합 B 안에 들어가는 거랑 어떻다? 인 거지? 그럼 저기 X를 기준으로 다시 쓰면 A 차집합 B 하면 어떻게 돼? A에서 B를 빼는 거랑 똑같지? 까지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A 합집합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에 여기 안에 있는 6개의 원소가 어떻게든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이 X라고 한 집합은 무조건 누구는 갖고 시작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라는 부분 3개는 무조건 포함하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있는 거랑 어때? 그럼 우리 이거 뭐랑 똑같냐면 앞에서 문제 했었지? 이 6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들 건데 이 3개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개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니 같겠죠? 그럼 그렇게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써야 돼? 현욱이 부분 집합의 개수 기억나? 다시 한번 봐봐. 이 6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드는 거 지연이 아까도 물어봤었지? 몇 개가 나올 때? 그렇지. 하나씩 원소를 5x, 5x로 확인해 보는 거랑 어떠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얘네는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얘는 빼고 생각하는 거랑 어때? 그럼 나머지 2의 몇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세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똑같다고 그랬죠? 얘를 무조건 포함을 시키건 포함을 시키지 않건 얘를 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얘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빠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냥 저기 없는 걸로 따지면 공집합 그리고 1이라는 집합 2라고 하는 집합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찾을 수 있지. 그치? 여기다 그냥 이걸 하나씩 다 모으면 되니까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없는 걸로 찾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집합의 개수는 이게 그냥 세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에 대한 문제로 뒤에 거 쭉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부분 조금만 더 진도 좀 나가고 한번 연습할 시간 좀 가져봅시다. 지금 여기까지만 그래 여기 있다. 우선 지금 쌤 10분 정도만 잠깐 문제 풀 시간 주고 그 뒤에 집합에 대한 연산 여러 가지 문제 좀 풀고요. 명제까지 한번 쭉 한번 나가봅시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여러 가지 집합에 대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들 문제를 조금 더 숙제로 풀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고 뒤에 거는 이제 뭐냐면 2개짜리 말고 아니면 혹은 집합의 연산들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는 것들을 풀려고 좀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첫 번째 거 그냥 당연해. 우리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도 순서 바꾸고 곱하기도 순서 바꿨을 때 아무 상관이 없지, 그치?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이 순서를 바꾸더라도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치? 어차피 둘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이잖아. 공통의 부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순서를 바꾸는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 이건 어때? 합집합도 마찬가지니까 요새 그냥 빠르게 넘어가, 그치? 근데 이제 이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2가지 경우가 우선 특히 첫 번째 이 결합 법칙을 할 때는 여기 둘의 기호가 서로 완벽하게 어때? 같대. 교집합이면 여기도 교집합 여기도 합집합이면 합집합인 거야. 그렇지? 그럴 때 얘네 둘을 앞에 거 2개를 먼저 하냐 아니면 뒤에 거 2개를 먼저 하냐 할 때도 그 둘이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 그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를 먼저 확인 한번 해보려면 A 교집합 B, A, B, C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 3가지가 겹치는 부분 다 있는 거, 그치? A 교집합 B를 하면 이 부분에 영향인 거 맞니? 그쵸? 이거랑 어디랑 만나는 부분인데? C랑 만나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치? 그럼 C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만 색칠이 되는 거랑 어떠니? 같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번 빨간색인 거야, 그쵸?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누구랑 누구를 먼저 해야 돼? B 교집합 C를 해야겠지? 그럼 B랑 C랑 생기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누구랑 교집합을 하는 거야? A랑 교집합을 하는 거지? 그럼 이 부분만 결계 선택이 되는 거랑 어때? 중간 과정은 다르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어떻다?
같다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저기 써져 있는 교집합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로 봐주면 되겠지, 그렇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고요. 그다음 여기 합집합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쉬우니까 A 합집합이면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랑 어때? 거기다 또 C를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를 다 포함한 거랑 어떻다? B 합집합 C도 B랑 C를 이렇게 포함시킨 거지? 거기다가 A까지 포함하니까 결국엔 전체 A, B, C, A, B, C 다 포함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똑같은 기호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게 중요해. 분배 법칙이라는 게 언제 쓸 거냐면 우리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 할 때 우리가 분배 법칙을 다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집합에서도 언제 하냐면 교집합이랑 합집합, 이 괄호랑 안쪽이랑 바깥쪽에 기호가 서로 어떨 때? 다를 때만 분배 법칙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도 순서 상관없어. 어느 게 곱하기, 나누기, 빼기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여기가 교집합, 합집합이거나 혹은 여기 바깥쪽이 합집합 안에 교집합이거나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냐면 이게 이렇게 하나씩 분배 법칙이 된 거를 전체 합집합하는 거랑 어떻다. 인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맞는지 이 왼쪽에 있는 파란 색깔 밑줄 친 거랑 오른쪽에 있는 빨간 색깔 밑줄 친 게 진짜 똑같은지 우리 한번 그림으로 확인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거 확인 한번 해볼까? 여기 우린 B 합집합 C부터 해야겠지? B 합집합 C면은 여기 전체에 이렇게 색칠된 거랑 어때? 같죠? 이 중에서 어디랑 포함된 부분을 우리 봐야 되는 거야? A랑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니까 만나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교집합인 거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우리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이게 첫 번째 파란색 경우인 거고요. 두 번째 경우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냐면 각각의 교집합을 합친 거야, 그치? A 교 B 하면 어떻게 돼? A 교집합 B 이 부분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누구랑 또 합집합이라고 했어? 누구랑? 그렇지. A랑 교집합 C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두 개, 초록 색깔이랑 빨간색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합쳐서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영역도 생기는 거랑 어떠니? 그러니까 얘네 둘이 우리 방법을 다르겠지만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우리 요 파란색과 빨간색 경우가 같다라고 하는 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처음에 기억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두 번째 건 보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겠지, 그렇지? 순서가 바뀌더라도 똑같이 분배 법칙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합집합이랑 B 하나, 합집합이랑 C 하나를 하고 나서 우리 교집합을 한 거랑 어떻다? 인 거지, 그치? 얘도 요 왼쪽 거 먼저 확인 한번 해보면 왼쪽 거는 누구 교집합 누구부터 확인해야 돼? B 교집합 C부터 확인해야겠지, 그치? 그럼 B 교집합 C는 우리 이제 한 번에 여기 부분이구나 라는 판단이 되죠, 그쵸? 얘랑 누구랑 합쳐야 돼? A라는 부분이랑 합치는 거니까 여기는 A가 만나는 전체 부분 아주 특이한 이렇게 무슨 올챙이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랑 똑같이, 그치? 여기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지금 1번에서 찾은 부분의 영역과 똑같습니다, 그쵸? 이거를 따로따로 합집합해서 교집합되는 부분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A 합집합 B를 해보니까 먼저 어떻게 되니? 여기 부분 전체가 이렇게 쓱 그려지는 거랑 어때? 같죠? 그 다음 우리 누구랑 누구의 합집합을 또 해야 돼? A랑 C의 합집합 부분을 이렇게 쓱 하는 거랑 똑같이, 그치? 그럼 우리 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체크 모양으로 다 색칠된 부분 찾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돼? 이렇게까지만. 여기도 초록색이 색칠된 이렇게까지만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 저기 그려진 왼쪽의 그림의 영역이랑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기호일 때는 순서를 바로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대신에 어떤 기호일 때,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어떨 때, 다를 때를 우리 중요하게 푸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봐봐,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거는 우리가 이 연산기호를 요거밖에 안 배웠다, 이 두 가지밖에. 다른 걸 또 배웠지. 무슨 기호 두 개를 더 배웠어? 시. 여집합에 대한 기호도 하나 배웠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 더 배웠는데 이런 거 배웠잖아. 이거 설명하면 차집합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이 A 빼기 B 같은 거는 지금 이 법칙에서 지금 분배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배운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기호를 바꿔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아까 선생님이? 다시 앞쪽에 넘겨봐. 아까 차집합의 기호를 바꿀 수 있어. 이거 중요하니까 너네 별표 표시 좀 해달라고 얘기한 분 있죠? O 그렇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해. 이게 마치 우리 인수분해 하던 것처럼 아무리 복잡한 식의 차집합이라고 해도 이렇게 그냥 세모로 이렇게 표시할게. 얘도 무조건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으로 문제 푸는 거랑 어떻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분배 법칙이랑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이 복잡한 세 개짜리는 이걸로 문제 풀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차집합을 꼭 이렇게 이용할 거다라는 거 하나랑 이 여집합도 마치 분배 법칙처럼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거야. 이 여집합 우리가 지수에다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마치 지수처럼 하나씩 분배가 되는 거랑 같다. 그리고 이게 여집합 나머지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호도 반대로 바꿉니다. 합집합의 반대의 기호는 뭐냐면 교집합의 개념인 거랑 어때? 같아. 그러니까 마치 얘가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집합에도 다 분배가 되지만 여기 있는 집합의 연산에도 분배가 되는 거랑 같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맞는지 우리 또 확인 한번 해봐야겠지? 그래서 우리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A랑 B라고 하는 집합이 이제 여집합을 쓸 거니까 전체 집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작게 여기도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 첫 번째 경우를 먼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쟤는 뭔가 봤더니 A랑 B라고 하는 집합을 먼저 뭐 한 거야? 합한 거지? 그거의 무슨 부분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죠? 그럼 선생님 여기 바깥쪽만입니다라고 바로 이제 가도 괜찮을까? 너네들 이 정도 이제 바로 이해가 되지, 그치? 이 바깥쪽 영역에 대한 게 첫 번째 그림인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무슨 집합이야? 여집합,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겠죠, 그쵸? 여기 선생님 빨간색 말고 파란 색깔 이렇게 해봅시다. 나머지 부분 여기만 이렇게 색칠할 겁니다, 그치? 그리고 또 누구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반대 체크로 해서 이렇게 B 빼고 나머지 부분 다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다시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인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초록 색깔이랑 핑크색이 동시에 색칠된 부분만 찾는 거랑 어때? 그러니까 그게 뭐 바깥쪽에 있는 영역만 색칠해 주세요랑 어떨까? 같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방법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집합인 거랑 어때? 같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보면 얘는 여집합을 합집합하는 거랑 어떻다. 같다 이건데 이것도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면 너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우리 숫자로만 A가 있고요, B가 있고 여기 U라고 하는 전체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영역으로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바깥쪽 1번, A 차집합 B가 2번, 교집합이 3번, B 차집합 A가 4번인 거예요, 그렇지? 요걸로 얘기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교집합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3번이지?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니까 몇 번이라고 얘기할까요? 2, 3, 4? 3번 빼고 1. 그렇지. 1번, 2번, 4번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답이 1, 2, 4가 오른쪽에 나머지 보는 거예요. 그렇지? A의 여집합은 몇 번이야? A의 여집합 1, 몇 번? 4번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B의 여집합은 몇 번이야? 1, 2. 얘네 둘을 합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2, 4 이렇게 나와서 왼쪽 거랑 이렇게 표시해도 좀 편합니다. 그렇죠? 색칠을 직접 빼도 되고 그 영역만 따로 떼놓고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건 사실 똑같아요. 그렇지? 어찌됐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을 좀 이용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 여기도 A도 알려주고 B도 알려주고 C도 알려준 거야. 그렇지? 그럴 때 다음 같은 거를 우리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진짜 이거 합집합 따로 계산하고 이거 합집합 따로 계산한 다음에 교집합을 해도 되는데 이걸 좀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 이렇게 보이면 좋다고요. 여기 A 합집합이 서로 어때? 그럼 마치 무슨 법칙을 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를 한 거네라고만 생각을 하면 두 번만에 그냥 끝난다. 얘는 하나, 둘, 세 번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B 교집합 C 한번 불러봅시다. B 교집합 C 2호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얘랑 A랑 합치면 어떻게 돼? 1, 2, 4, 5, 6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만 확인해주면 그냥 끝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분배 법칙을 찾으면 조금 더 간단히 풀 수가 있는 거야. 얘도 이번엔 전체가 1부터 10까지고 두 개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누굴 이용해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얘를 그대로 써도 좋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여집합에 있는 성질을 좀 이용을 한번 해보면 얘는 5의 여집합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세요라고 똑같이 있지? 5의 여집합이라고 할까요? A 그렇지. 교집합도 반대로 바뀌어야 돼. 집합 B의 전체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A, B 합집합 해봅시다. 어떻게 돼? 1, 3, 4, 5, 6, 7, 9지. 그치? 그럼 누가 빠져있어 지금 보니까? 1, 3으로 들어가니까 2가 없죠? 그리고 4, 5, 6, 7하고 8이 없잖아. 그치? 5는 들어가 있고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2도 있고요. 또 누구? 8도 있고 마지막에 없는 숫자 10까지로 3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얘는 어떻게 쓰면 돼? 5의 여집합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교 B 찾아봅시다. A 교 B. 빼고 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A 여집합 차집합 B야. 우리 차집합에 대한 여집합 부모로 가는 법칙은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서 이럴 때 차집합을 무슨 집합으로 바꿔야 돼? 무슨 집합에 무슨 집합? 그렇지. A 빼기 B는 A 교 B의 여집합이야. 알겠죠? 요 경우를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어떤 경우더라도 네모 빼기 세모가 하면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의 경우랑 어떻다. 인 거야. 그치? 그럼 요것도 바꿔봅시다. 3번 어떻게 바꿔요? 3번 여기다 써줄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전체 다시 여집합이지? 네, 불러봅시다. 또 분배.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렇지. 자기 자신 다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그렇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 이렇게 분배되는 거랑 어떻다? 합집합 찾는 건데 많이 되겠지. 그치? 얘는 여기를 여집합하고 나서 요걸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까? A 교집합하고 요 안에 걸 쓰면 어떻게 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그치? 그럼 여기 둘의 기호가 서로 똑같잖아. 그럼 이건 분배 법칙을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쵸? 얘는 그냥 우리 순서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냥 이렇게 할 거거든? A 교집합, A 여집합 하고 나서 교집합, B 여집합을 할 거야. 왜냐면 이게 뭐야? A랑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 나를 뺀 거랑 만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일반 빼고 나머지에 만나는 걸 찾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집합이라고 항상 얘는 볼 것도 없이 공집합이야. 그렇죠? 공집합이랑 무언가 집합을 찾아보세요.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이런 성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집합, 고집합 할 때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 봅시다. 얘도 보니까 이런 합집합이랑 이거의 여집합에 대한 거를 우리 간단히 정리해서 풀어보세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 풀고 하는 게 좀 귀찮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식으로만 풀어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보이니 얘네들의 기호가 지금 어때? 그럼 무조건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가봅시다. 분배 법칙 어떻게 써야 돼? 그렇죠. 교집합 A 여집합 얘가 하나씩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무슨 집합? 합집합 하고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요거 아까 했던 거네? 공집합. 그렇죠? 그럼 공집합이랑 합집합이니까 어차피 공집합은 의미가 없어. 그럼 그냥 오른쪽으로만 잘 풀면 되겠지? 그럼 이걸 답으로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좀 간단히 바꾸고 싶습니다.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아까 무슨 집합을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얘도 그냥 B 빼기 A로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 물론 이걸 답이 되긴 하는데 이건 기호가 두 개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물론 얘도 맞고 얘도 맞지만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보기를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뭔가 우리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안에 온통 뭐밖에 없어. 그렇지. 차집합은 우리가 배운 법칙에 아예 들어가지 않아. 무조건 우리가 뭔가 법칙을 쓰려면 교집합, 여집합 혹은 그 합집합 이런 것들로 바꿔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얘 바꿔볼 겁니다. 첫 번째 바꿔봅시다. 어떻게 돼? A 교집합하고 뒤에 걸 바꾼 거야. B의 여집합. 그래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선생님 이렇게 보통 부르면 되겠지? 다시 무슨 집합은?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 알겠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가운데 합집합이었고요. 뒤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B 교집합 뒤에 거에 무슨 집합? 여집합이니까 다시 A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봐봐. 얘네들은 어차피 순서를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선생님 요거 A 교집합 B로 써놓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럼 여기 둘이 뭐가 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니까 분배가 된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써주면 돼? A 교집합 하고요, 그치? 나머지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B의 여집합, 합집합 B라고 분배되기 전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 우리. 아니?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그쵸? 근데 우리한테 이게 무슨 집합이야? 이번엔 일반이랑 일반 빼고 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반 빼고 다 합쳐달라. 합쳐달라. 전체지 전체. 일반이랑 일반 빼고 다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합집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랑 어떻다. 그러니까 얘는 A 교집합 전체 집합의 개념이랑 어때? 전체 중에 그럼 A만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집합 A랑 어떻다. 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처음이니까 쉽지 않겠지만 요건 잘 찾았고요. 우리 이런 것들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연산들이 조금 귀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이렇게 또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이런 계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배수에 대한 집합이거든요. 그럼 봤더니 뭐냐면 A의 밑에 조그맣게 첨자로 K라고 쓴 거는 이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앞으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3의 배수들을 다 써놓은 거야. 3, 6, 9, 12 이런 것들, 그렇지? 얘는 몇의 배수를 다 써놓은 거야? 4의 배수를 다 써놓은 거야, 그렇죠? 근데 봐보세요. 3의 배수랑 4의 배수의 합집합을 구하는 게 우리한테 쉬울까? 어렵습니다, 그렇지? 3의 배수도 다 따로 써야 되고 4의 배수도 다 따로따로 써야 돼,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된 문제를 바꾸면 되게 쉬워지거든? 3의 배수랑 4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얘는 어려울까? 쉬울까? 얘는 왜 쉽다고 얘기할 수 있지? 무슨 수를 찾는 거랑 똑같습니까? 최대 공약수? 우리 배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거 간단히 지금 이거 기호로도 그냥 집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몇의 배수야 그냥. 그래서 그냥 A 12로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아. 이해가 돼? 한마디로 합집합은 배수에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무조건 다 무슨 집합으로 바꿔야 돼? 교집합으로 바꿔야지만 우리 공배수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한마디로 얘는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서 하나의 집합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분배해서 바꿔달라는 거 보이지? 그렇지? 그럼 얘를 먼저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A3 교집합 A6으로 먼저 쓸 수가 있고요. 합집합하고 얘도 A4 교집합 A6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야? 3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교집합. 우리 공배수를 찾아주세요지? 당연히 몇의 배수였냐? 6의 배수 이렇게 쓰면 끝이라고. A6이랑 똑같아요, 그치? 여기는 몇이랑 몇의 공배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4, 6. 아까도 했던 거. 4, 6이면 몇의 배수? 12의 배수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어려웠을 거야. 근데 물어보는 게 6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를 찾아주세요지? 당연히 12의 배수는 6의 배수에 쏙 들어가는 거랑 어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친 거는 결국에 그냥 6의 배수랑 어떻다. 이렇게만 풀어주면 K는 6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배수들은 합집합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포함되는 게 아니면 반드시 무슨 집합으로 바꿔줘야 돼? 교집합으로 바꿔서 우리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넘어가도 괜찮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뒤에 것도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얘기하고 A라고 하는 건 6의 배수래. 그럼 아까처럼 그냥 우리 쓰면 이건 A 조그맣게 6이라고 그냥 써도 될까?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하죠? 여기 B는 18의 무슨 수래? 약수래.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써야겠네. 그럼 얘는 한번 써보면 1, 2, 3, 6 그다음에 얼마지? 9, 18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 동그라미에 대한 연산을 그냥 이렇게 알려준 거랑 어떠니? 같은 거지? 그럼 우리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지? 먼저 이걸로 바로 가도 좋지만 이걸 조금 우리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A 무슨 집합? 여집합 마이너스 B로 바꿔도 될 거고,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여집합을 찾기가 쉬울까? 자연수 전체인데? 이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바꿀 것 같거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꿀 것 같아, 선생님. 그렇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떻다? 편하다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먼저 풀고요. 요것도 그 다음에 한번 해볼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도 봐봐. A랑 합집합 B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여기 A 합집합 B에 대해서 찾으면은 잠깐만, 요것도 여기서 바로 풀면 어렵겠구나. 그냥 우리 요걸 다 정리하고 나서 한꺼번에 풀어봅시다. 여기 그냥 오른쪽에다 식을 써볼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아까 전에 한 것처럼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지? 그리고 나서 저기 동그라미 또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랑 똑같아? 이거에 다시 무슨 집합? 요 앞에 있는 것도 다시 뭐 해야 돼? 봐봐. A의 동그라미의 B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근데 우리는 요거까지 찾아놓은 거야. 그게 이거잖아. 그거를 다시 동그라미하고 B를 하는 거거든? 그럼 앞에 있는 것도 무슨 집합을 했어? 그러니까 얘도 여집합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합 B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는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여집합을 해야 돼? B의 여집합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그치? 그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 아까 전에 바꾼 것처럼 너네들 교집합의 여집합 보면 생각이 또 나잖아. 뭐를 하는 거랑 똑같아? A 합집합 B에서 그냥 B라고 하는 집합을 뺀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럼 우리한테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합친 거 중에서 B를 다 빼주세요. 자, 그렇지? 그럼 우리가 여기 쭉 있는 A랑 B를 합친 거에서는 교집합이 되는 것만 다 빼버리는 거랑 어떠니? 같겠죠? 그럼 그렇게 되는 것 중에 우린 가장 어떤 원소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작은 원소만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A랑 B를 합쳤는데 그 중에서 B를 싹 다 뺀 겁니다. 근데 B에는 6의 배수 중에서 누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 1, 2, 3, 6, 9, 8 다 지워질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A는 무조건 남잖아. 그럼 여기 6도 지워지겠죠? 18도 지워지겠지?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떤 배수가 하나 남았어? 10. 그래서 제일 작은 건 12부터 시작하는 거랑 어떤 인 거야. 나머지 어차피 1, 2, 3, 6, 9, 18은 다 지워진 거랑 어떤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기호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분배를 해서 하나씩 찾아봐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 없어? 근데 어차피 그때 또 차집합이 나온 거랑 똑같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우리 12부터가 제일 작은 원소다라고 찾는 거랑 똑같겠죠 그쵸? 이런 문제로 뒤에 있는 거 쭉 한번 풀어볼 건데 여기까지는 한번 쭉 한번 가봅시다. 지금 최대한 명제까지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할 건 뭐냐면 유한집합일 때 아까처럼 자연수 전체일 때 말고 우리 개수를 셀 수 있는 유한집합일 때 그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n하고 a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몇 개다라고 쓰는 걸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배운 원소의 여러 가지 그 집합의 여러 가지 연산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봐봐.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런 걸 좀 물어볼 겁니다. A는 A의
합집합 B에 대한 원소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렇지? 그럼 보면 여기도 영역을 나눴을 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린 당연히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A라는 집합의 개수. 그렇지? 또 B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 정도는 문제에서 알려주겠지 보통? 그럼 A의 영역이 어떻게 돼? 몇 번이랑 몇 번이야 지금? A의 영역 1번이랑 2번의 개수를 다 구해서 더하겠지. 그렇지? B의 영역은 어떻게 돼? 2번이랑 3번을 다 구해서 더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맞니? 그럼 이걸 두 개를 그냥 답이라고 쓰면 될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라고 쓰면 될까? 합쳐서 우리 된 거를 따로따로 집합을 더해서 우리 좀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처럼 해보니까 1, 2 더하기 2, 3번 하면 답이에요 라고 쓸 수 있을까? 봐봐.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그럼 여기다 좀 숫자를 쓸 겁니다. 여기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 전체적으로 다 세서 선생님 9개요 라고 얘기하면 끝이잖아.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그렇죠? 그럼 A라는 집합에 지금 몇 개의 원소가 있어? 5개. B라고 하는 집합에 몇 개의 원소가 있어? 이렇게 해서 더하면 답이 나와 안 나와? 그 이유는 우리가 얘는 1, 2번 여기 2, 3번 이렇게 영역을 했잖아. 어디를 몇 번 셌어 우리? 를 2번 중복으로 셌다고. 그럼 이걸 답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2번, 2번 쓴 건 한 번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돼? 여기 가운데 몇 개가 있어 지금 원소가? 그걸 진짜 그걸 빼니까 답이 나와 안 나와?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이 없더라도 무조건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면 걔는 따로따로 집합을 뭐하고 더하고 그 사이에 있는 교집합의 원소만 뭐하면 되는 것 같아? 빼주면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근데 당연히 우리한테 보통 이 2개짜리 이제 너무 쉬우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렸던 3개짜리를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좀 물어볼 겁니다. 그렇지? 그럼 여기도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럴 때 우리 이 N,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한 방에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것도 먼저 3개 집합의 원소의 합으로 써도 괜찮을까?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니? 그럼 이것도 영역으로 생각해주면 훨씬 더 편하겠지, 그치?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고 하는 집합의 영역은 몇 번? 1, 2, 4, 5. 선생님 이번에 빼고 이렇게 쓸게, 그쵸? B라고 하는 데 영역은 2, 3, 5, 6이지, 그치? C라고 하는 영역은 4, 5, 6, 7이죠, 그쵸? 겹치는 게 지금 되게 많은 거 보이니? 어디가 지금 많이 겹쳐? 2, 5번이 지금 몇 번씩 나와? 얘네 둘이 할 때? 2번씩 나오죠, 그쵸? 얘네 둘이 할 때는 5, 6번이 2번씩 나오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한 번씩 겹치잖아, 그치? 그럼 우리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 아까처럼? 빼줘야 되겠지. 그럼 어떤 걸 빼야 될까? 빼기. 우리가 아는 걸로만 해볼까? 쉬운 걸로. 여기 부분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여기 하나는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 하지만 2, 5번을 합치는 건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A 교집합 B를 한번 빼보자 이거야.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도 겹치니까 B 교집합 C도 빼야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빼야겠네? 그럼 누굴 빼는 거야? A 교집합 C도 빼면 되겠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누구랑 누굴 빼는 거야? 2번이랑 5번을 뺀 거지. 그럼 여기 하나씩 지우자고. 여기 2번 한번 지웠고 여기 5번 한번 이렇게 지운 거야. 그렇죠? B 교집합 C는 어디야? 5, 6을 빼서 지운 겁니다. 그럼 여기 5 하나, 여기 6 하나 이렇게 지운 거지, 그치? 그 다음 누구를 뺀 거야? A 교 C니까 4, 5번을 지운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4번 한번 지우고 여기 5번 한번 지운 거랑 어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찾아나면 본 거야, 그렇죠? 그럼 찾아보니까 몇 번 남았나 보면 1번, 4번, 2번, 3번, 1, 2, 3, 4, 그렇지? 맞니? 근데 5가 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6번, 7번으로 끝난 거야.
지금 우리가 지우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건 하나, 둘, 세 번 찾아놨거든. 근데 세 번을 다 지워보니까 5번이 하나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요 5번의 영역은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근데 5번 영역은 그래도 좀 쓰기가 쉽거든요. 5번은 뭐라고 쓰면 돼? 랑 B랑도 만나면서 그렇죠? C랑도 만나면 세 개의 무슨 집합 부분? 교집합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나 어떨까? 요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지? 두 개짜리일 때는 겹치는 부분 하나만 그냥 빼면 끝이에요. 근데 세 개짜리일 때는 겹치는 부분을 다 어떻게 하고 먼저 두 개씩 빼버리고 그렇죠? 가운데 게 세 번 다 빼도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 정가운데 있는 부분 다시 어떻게 한다고? 더하는 개념이랑 똑같아. 알겠지? 요게 우리 개수 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여기 설명 있는 거랑 똑같아. 합집합은 앞으로 따로따로 더하고 교집합 한 번만 빼면 끝인 거고요. 그렇지? 세 개짜리 합집합은 따로 더하고 교집합 두 개짜리를 다 빼버리고 맨 마지막에 전체 교집합을 한 번 다시 더하는 거랑 같아. 가지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풀 거야. 그럴 때 당연히 요 빼는 거에 대한 개수가 미지수로 나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숫자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이 A랑 B는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이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가 최대값일 거고요. 그렇지? 이 교집합이 가장 클 때가 최소값인 거랑 어때야 돼? 근데 보통 제일 클 때는 어떤 경우냐면 A랑 B라는 집합이 어디 하나에 포함되어 있을 때가 항상 최소값이랑 똑같고 가장 클 때는 여기 집합이 하나도 없으면 되겠지. 그때 걔네들이 어떤 관계일까? 교집합이 없으면 두 개의 집합이 무슨 관계일 때? 그렇지. 그런 관계들을 확인하는 문제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림들도 여러 가지 뒤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 거고 나머지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집합, 차집합은 되게 쉽습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는 건 당연히 전체에서 그냥 A를 다 빼버리는 거랑 어때? 같죠? 그런 다음에 A 빼기 B 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A 차집합 B를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런 거랑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A라는 거에서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우리 그림의 항상 이 부분이랑 어떻다? 같다라고 있겠지, 그치?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A라고 하는 집합 1번, 2번의 영역에서 그냥 N, A 교집합 B를 빼는 거랑 어때? 같다고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 그거 말고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전체 집합에서 그냥 싹 다 B를 다 빼버려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면 되고 이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 아무런 원소들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숫자들만 이렇게 쭉 알려준 겁니다. 그치? 그럴 때 A라고 한 집합의 개수, B라고 한 집합의 개수, 교집합의 개수까지 알려준 거지, 그치? 그럼 우리 합집합은 바로 그냥 공식이죠? 얘네 둘을 뭐하고? 더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그냥 뭐 해주면 된다고? 빼면 끝입니다. 그치? 이거 계산하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전체 집합이 몇 개래? 그럴 때 A가 몇 개래? B는 몇 개? 교집합의 개수 나온 거지, 그치? 물론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깥쪽에 있는 개수 다 쓸 수 있지만 우리 그냥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A 빼고요, 그치? 그럼 몇에서 몇 빼면 되는 끝이라고? 40에서 29개만 빼면 끝이에요, 그쵸? 얘가 이제 좀 특이한 거야. 얘는 A라고 하는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일 때 여기 부분을 계산해 주세요랑 똑같이, 그치? 그래서 A에서 누구만 빼면 된다고요? 교집합만 빼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몇에서 몇을 빼야 돼? 25 빼기 6으로 해야 돼. B의 개수를 빼면 건 아예 틀린 겁니다. 있지도 않은 원소의 개수를 뺀 거란 말이지. 얘는 우리한테 합집합, 그 여집합, 합집합 B로 되어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 드모로간의 법칙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다르게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합집합으로도 그냥 쓸 수가 있고 뭔가 식을 바꿔서 풀 수가 있어. 선생님 그대로 푼다는 건 뭐야? N, A의 여집합 따로, 그치? N, B의 집합 따로 더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누구를 빼야 돼? 두 개의? 그렇지. 공통 부분을 빼줘야 된다고. 이렇게 풀어도 돼. 그치? 그럼 이때는 여기 개수가 몇 개야? 아까 A 나머지 구했잖아. 몇 개? 15개, 그치? B의 개수는 몇 개?
18개 나왔지? 근데 우리 요거는 어떻게 바꾸는 게 제일 편하다고? B 빼기 A로 생각해주면 되게 편하지? 그럼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어때? B에서 A 교집합 B 빼니까 몇 개야? 12개. 로에서 더하고 빼도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전 이 방법 말고 이런 방법이 좀 생각이 났어요 라고 해서 여기 드모로간의 법칙을 좀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도 되는 거야? N, A라는 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 그치? B의 여집합으로 해서 이거 전체를 여집합으로 풀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우리 요거는 간단하게 뭘로 바꿨는데 N, A 빼기 B랑 어떠니? 그럼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네. 그럼 앞에서 풀었던 거에 나머지니까 40에서 19를 그냥 빼는 걸로 풀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답은 똑같겠지만 방법이 좀 다른 것뿐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풀지 처음부터 여집합을 이용할지 자꾸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얘는 뭘로 푸는 게 훨씬 편할까? 방금처럼. 그렇지. 그래서 얘도 n의 a 무슨 집합? 합집합 b의 무슨 집합? 여집합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쉽겠지, 그치? 그럼 우리 합집합의 개수는 처음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40이란 선생님이야. 몇 더하기? 합집합부터 25 더하기 18하고 6을 빼야 돼? 6을 빼겠지?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40에서 열심히 더하면 뭐 해줄 끝이야? 빼면 끝입니다. 알겠죠? 이 식을 어떻게 연산을 잘하는지 계속 물어보는 건 사실은 똑같아. 여기도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 이제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런 숫자들을 쭉 알려준 거야. 그치? 그럴 때 우리 요걸 이용해서 뭔가 교집합이나 차집합을 찾아주세요랑 똑같죠? 그럼 여기 부분부터 바꾸면 나머지는 그냥 다 정보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M 그렇지. A 합집합 B의 무슨 집합? 여집합에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럼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우리 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이제 이 영역에 원소를 쓰는 게 아니라 개수를 쓰는 거랑 똑같아. 안에서부터,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A에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21개가 있는 거죠? B에 몇 개가 있는 거야? 15개가 있는 거지? 합집합에 여집합에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에 5개 있는 거 하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N, A 합집합 B의 개수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전체 34개에서 5개를 빼니까 29개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 합집합은 어떻게 구한 거야? 얘네 둘이 뭐야? 교집합을 뺀 거 아니야? 얘네 둘이 더하면 지금 몇 개가 나와? 몇을 빼야지 20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가 7이라고. 그치? 이해가 돼, 여기까지? 그럼 이제 끝났네? A는 21개네. 교집합에 7개 있대. A 빼기 B한 여기 부분에 몇 개가 있어야 돼? 21개 빼기 지금 지연이 이해된 거 맞아? 좀 안 돼?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 잘해야 돼. 이 개수 개념을 이 그림으로도 알아주기 되게 편해.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이 우리한테 가장 이해하기 편합니다. 선생님 아까 찾아놓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것만 바꾼 거고요, 그렇지? 합집합은 전체에서 여기 바깥쪽에 5개를 뺀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 이거 합집합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어떻게 했냐면 n, a 더하기 n, b하고 빼기 n, a 교고 b한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가 29개인데 여기가 지금 몇 개? 21개, 15개죠? 그럼 몇을 빼야지 여기 29개가 되는지를 물어보. 둘이 더하는 게 얼마니? 몇을 빼야 되는? 7을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A, B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렇지? 바깥쪽에 5개가 있습니다 해서 이건 원소가 아니라 개수로 쓴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가운데 몇 개가 있다고? 7개. 그때 A의 전체 개수는 21개라며. 그럼 교집합 빼고 나머지 몇 개가 있어요? 개수는 14개. B 전체가 15개. 7개 뺀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다 더하면 아까 우리 34개도 맞을 거고, 그렇지? 그럴 때 어차피 이거까지 해놨으니까 물어보는 건 당연히 그림만 보고 찾아서 몇 개?
그리고 그림만 보고 찾는 것이 그렇지. 문제 풀면서 그냥 나온 거랑 똑같아. 아니면 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었고요. 얘도 A, B, C에 대한 원소가 나와 있지. 그리고 나서 합집합을 알려줬어. 우리 이런 거 구하려면 교집합을 찾아야 돼. 그렇죠? 그럼 합집합을 통해서 우리 뭘 찾을 수 있습니까? 교집합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 교집합이 이제 얼마일지 한 번에 암산으로 가능할까? 합집합은 두 개 집합을 뭐하고 더하고 교집합을 뭐한 거야? 뺀 거지?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와? 14. 몇을 빼야지 1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B 교집합 C의 개수도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렇지? B랑 C는 더하면 몇 개야? 근데 10개가 나왔다는 건 몇 개를 빼야 되는 거야? 4개를 빼야 되는 거야. 그렇지? C랑 A의 교집합을 얘는 알려줬네. 이거 고민할 게 없죠? 그럼 한마디로 이 개수가 몇 개라는 소리인 거야? 0개라는 소리인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여기 있는 합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랑 똑같이 그치? 그럼 이제 이걸 찾아봅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전체에 대한 교집합을 하나 찾아야 되는 거랑 어떠니? 같겠죠? 그럼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보면 C랑 A랑의 지금 교집합에 생기는 부분이 하나도 있죠? 없대?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C랑 A랑 누구까지 찾아야 돼? B까지 찾는 게 우리 목표잖아. 요걸 찾는 게 우리 목표 아니야? 근데 이미 얘네들이 찾은 게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 하나도 없대. 그럼 당연히 B랑도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의 개수도 몇 개다? 1개다라고 설명해 준 거랑 어떠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 전체 합집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집합 더하고 B 집합 더하고 그렇지? C 집합 개수 더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교집합 하나씩을 어떻게 주면 돼? 빼면 되겠죠? 2 빼고 4 빼고 뺐다고 치면 0을 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걸 더해야 되는데 얘도 공집합이니까 더할 게 있다 없다? 로 마무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의 개수를 안 가르쳐주고 교집합이 하나가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전체 교집합도 없다라고 설명해 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장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어느 학급 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뭘 알려준 거냐면 이번에 너가 문제 푸는 전체에 대한 거는 30명을 가지고 할 거야. 전체 집합의 개수를 알려준 거야. 그렇지? 그 상태도 이제 이걸 다 집합으로 우리 바꿀 겁니다. 두 편의 영화 A랑 B를 관람한 학생 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A를 관람한 학생이 몇 명이 나온대? 그럼 우리 이렇게 써도 될까? A라고 하는 집합 A를 본 사람의 명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 B를 관람한 친구는 몇 명이다. 9명이다. 세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영화 A랑 B 중에서 어느 것도 관람하지 않았대. 그렇죠? 둘 다 안 봤다는 얘기지? 우리 걔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A도 안 보면 B도 안 봤어. 그렇지. A 합집합 B라고 하면 얘를 본 거야. 둘 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본 친구들이 A 합집합 B예요. 얘네 둘 다 안 본 나머지를 설명해 준 거랑 어때? 같겠죠? 그 부분에 대한 친구들이 몇 명 있다고? 14명 있는 거랑 같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지? 그럼 우리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A랑 B를 모두 본 친구를 찾아주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찾아내야 되는 단서는 첫 번째 뭐냐면 N A 합집합 B의 명수를 좀 찾아봐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본 친구들은 몇 명 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본 친구. 그림으로 그려볼까? 또 다시 봐봐. 전체 U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A라고 하는 집합의 명수는 11명이고 B라고 하는 집합의 명수는 9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교집합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숫자를 쓸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안 본 친구가 몇 명이라고. 이 부분이 어디에 그려져야 돼? 바깥쪽 여기 그려져야 되잖아. 여기 14명이 있다고. 그렇죠? 두 번째 된 질문은 뭐였냐면 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본 애들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자. 전체가 몇 명이야? 그래 30명에서 14명 대 여기 16명인 거랑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우리 합집합은 좀 간단히 식을 바꿀 수도 있었잖아. 어떻게 바꿀 수 있었어? A라는 집합을 뭐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B라는 집합을 뭐해서 더해서 누구를 빼는 거랑 똑같다고? 교집합을 빼는 거랑 어떻다. 그럼 얘네들이 더하니까 얼마야?
몇을 빼야지 16명 나와? 이렇게 찾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생각보다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한글로 돼 있는 문제들을 집합의 영역으로 바꿔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봅시다. 봤더니 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개의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전체 집합의 개수도 우리한테 친절하게 알려줬고, 그렇지?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도 다 알려준 거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 거냐면 야, 이 교집합에 가장 많을 수 있는 숫자 값이랑, 그렇지? 가장 적을 수 있는 숫자 값을 한번 너가 계산해 보세요. 이거랑 똑같아, 그렇죠? 그럼 봐봐. 그림으로 좀 이제 찾아볼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한테 두 가지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는 아주 특이하게도 A랑 B라는 집합이 하나도 안 겹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몇 명 있는 거야? 1명 있는 거지, 그치? 맞니? 그럴 때 우린 전체 개수가 분명히 몇 개라고 얘기했어? 60개라고 얘기한 거지. 얘네 둘이 더해서 그럼 몇 개가 돼야 돼? 말이 되니? 이거는 오류가 생겨서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도 겹치는 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더라 이거야, 그렇지?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야. A랑 이렇게 있고 B랑 이렇게 있는데 대신에 바깥쪽에 하나도 없을 수는 있겠지, 그치? 맞니? 그럼 우리 그 경우는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럼 우리 얘네 둘이 그냥 더한 게 지금 몇 개가 나와? 79개가 나오지, 그치? 그럼 바깥쪽에 하나도 없다고 치면 이 교집합이 몇 개면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19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럼 여기가 몇 명 있으면 돼? 똑같이 19명이 있으면 되겠지? 여기 몇 명 있으면 돼? 22명 있으면 되겠죠? 그럼 바깥쪽에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전체 집합의 개수랑 같은 거랑 어때? 그렇게 될 때가 여기가 지금 제일 적은 거야. 얘가 제일 이해가 돼?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많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언제가 가장 많냐면 이렇게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특이하게도 A랑 B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관계 혹은 반대로 B가 A 안에 쏙 들어가는 관계 이 둘 중에 하나거든. 이때가 이 교집합이 곧 A, 교집합이 곧 B가 되는 거랑 어떠니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 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걸까? 어떤 그림이 될까? 1, 2번 중에서 저 개수가 힘들어. 1번. 왜 1번만 되고 2번은 안 돼? 그렇지. 개수가 A가 더 적어, 그렇지? 적은 게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오류가 생겨버려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안에가 몇 개야? 38개지. 여기 바깥쪽에 몇 개야? 좀 B가 엄청 많지, 그렇지? 전체가 41개니까 빼고 몇 개? 3개라고 써야겠지? 그럼 여기에 되게 많이 생기는 거야, 되게야. 여기 바깥쪽에는 전체가 몇 개였습니까? 60개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바깥쪽에 19개가 이렇게 있는 거랑 맞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건 이 교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는 그래서 몇 개? 19개. 가장 많을 때는 몇 개? 38개. 그래서 항상 포함될 때랑 교집합이 생길 때만 나눠주면 되는 거고 특이하게는 원래 서로소도 있는데 서로소 너무 쉬우니까 보통 문제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오류가 생겨버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교집합 무조건 이 사이의 개수로밖에 생길 수가 있다. 요 사이에서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치? 나머지 여기 넘어가는 숫자의 개수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뒤에도 조금 있는데 여기 뒤에 처음까지만 여기도 그냥 개념이거든. 요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단어 이름이 여기 조금만 생각하고 딱 5분 10분을 끝낼 때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명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이거든요. 집합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원소들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부분 집합도 이제 만들었고 개수 세는 법도 배웠지.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연산한 여러 가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뭐 차집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배운 거지, 그렇지? 근데 이 두 번째도 사실 집합이랑 되게 유사한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 근데 말 그대로 명제라는 건 우리 국어에도 좀 배웠지, 그렇지? 무언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어떤 하나의 문장 같은 건데 수학에서는 이 명제가 문장이기도 하고 혹은 식일 때도 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집합은 그 안에 있는 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
그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근데 명제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 자체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뭘 판단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게 맞는 문장인지 아니면 혹은 무슨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틀려도 상관없어. 100% 틀리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100%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뭔 거야? 명제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틀릴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명제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 이거야. x 더하기 5가 예를 들어 7이래. 그렇죠? x는 언제는 말이 돼? 1 때는 말이 되지? 근데 3일 때는 말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는 아니야. 대신에 우리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런 거야. x가 2일 때 x제곱은 항상 4래. 이건 맞아 틀려? 맞겠지? 반대로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을까? x제곱이 4일 때 x가 예를 들어 2래. 이건 맞아 틀려? 이건 왜 틀리지? 그렇지. 이렇게 우리 맞는지 틀린지 항상 맞다 틀리다를 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문장들이 다 뭔 거야? 명제인 겁니다. 그렇죠? 얘는 맞는 명제, 얘는 틀린 명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이게 명제인 거랑 어떻다고?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조건을 이제 구별해서 얘기할 건데 명제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장도 가능하고요. 식도 가능한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야. x는 2일 때 쌤 x제곱 갑자기 9라고 그랬어.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그쵸?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야. x는 2일 때 x제곱은 9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건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으로 바뀌죠. 그쵸? 명제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쌤 하나를 이런 경우에 틀리다라는 걸 찾았어. 그럼 그거를 뒤에 것만 부정을 해버리면 걔는 무조건 반대인 경우니까 참인 거랑 어때야 돼?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이 명제를 부정을 걸어버려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무조건 그 반대여야 돼. 예를 들어 이거야. 사람이 예를 들어 갑자기 사람은 돌이, 그치? 막 시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 그쵸? 이거 말이 돼야 돼? 뭐 어떤 시적으로는 말이 되겠지만 수학에서 이건 동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쓰는 거야. 사람은 돌은 아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건 맞아 틀려? 무조건 맞는다 이거야. 처음 게 틀린 말이면 그거의 반대는 무조건 참이야, 그치? 반대로 사람은 갑자기 동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부분이지, 그치? 이건 맞아 틀려? 맞겠지? 그럼 반대로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맞아 틀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되게 명확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찾기가 좀 어려워. 그럼 우리 그럴 때 얘를 부정을 걸었을 때 이 참거짓을 찾으면 원래 명제의 참거짓도 찾기가 되게 쉽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성질이 항상 반대로 바뀐다는 거, 부정을 걸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우리 보통의 명제를 보통 P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 명제 P가 아니다라는 건 앞에다가 물결 표시해서 not P라고 보통 있습니다. 그렇지? 그럴 때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반대로 거짓인 거랑 어때야 된다.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얘는 무조건 참인 거랑 어때야 된다. 그걸 항상 같이 반대로 돌아가는 개념인 거다라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개념이 되게 짧게 써져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의 명제는 거짓이다. 그렇지?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 명제는 반드시 참으로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는 관계를 꼭 좀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뒤에 써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밑에 있는 것도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 봅시다. 얘도 보면 그 조건과 진리집합인데 명제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이하게 x 더하기 5가 7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렇지? 그때는 뭐냐면 x가 2일 때는 참이야. 그렇죠? x가 대신에 2가 아니면 얘는 거짓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명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2일 때는 맞고 2가 아닐 때는 틀리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맞는 게 재밌을까, 틀린 게 재밌을까? 맞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걸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조건을 걸면, 그렇죠?
그 명제 말고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거를 또 우리는 집합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렇지? 그럼 얘를 P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P에 대한 집합은 그냥 우리 대문자 P로 해서 얘는 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냐면 이 조건에 대한 항상 참이되게 하는 진리 집합이라고 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지?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가 아니라 어떤 변수 x, y 같은 문장이 포함된 거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할 거고 진리 집합. 보통 그래서 걔를 대문자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말이 안 되는 부정의 명제를 걸었을 때 걔는 그 나머지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또 명제에서 집합에 대한 문제를 좀 바꿔서 문제를 계속 접근을 할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얘도 이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요거 문장만 잘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한테 조건 P 또는 Q에 대한 진리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는이랑 그리고에 대한 개념을 기억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이런 거 풀 때 x-1, x-3은 0이 이거 해 x는 어떻게 써줘야 돼? x는 1, 3이라고만 쓰는데 이게 또는일까 그리고일까? 왜 또는인 거지 이거는? 1만이어도 되고 그렇지? 3만이어도 되고 그렇죠? 둘 다 해도 되는 거랑 어때? 그럼 이게 집합의 개념에서는 어떤 개념인 걸까? 두 개밖에 없죠 연산은? 합집합이랑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지? 또는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 걸까? 합집합인 거랑 1이어도 되고 그렇죠? 3만이어도 되고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그래서 또는은 우리한테 그냥 합집합의 개념이랑 똑같아, 그렇지? 네, 그리고는 뭐냐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무조건 x가 1이면서 3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해를 쓸 때는 사실 절대로 그리고의 개념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리고라는 개념이 우리 집합에서는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의 개념. 혹은 우리가 이 경우에 써야 됐던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곱셈의 개념인 거랑 어떻다? 라고 보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합집합은 우리가 배운 기호 중에 덧셈의 의미랑 되게 비슷하고 그렇지? 이 교집합의 의미는 곱셈의 의미랑 굉장히 좀 비슷한 거지. 정확하게 그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 P 또는 Q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무슨 집합의 개념이랑 똑같다고? 합집합의 개념이랑 똑같고 그렇죠? P 그리고 Q에 대한 집합은 무슨 집합이랑 똑같아? 교집합이랑 똑같아. 그럼 이번에 좀 장난치는 거는 그 또는에 대한 뭐를 거는 느낌이야? 부정을 거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전체 합집합의 부정이니까 여집합을 다시 찾아주세요라는 건데 그래서 전체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정도만 읽으면 되지.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리고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거는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을 걸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을 하고 각각 구별해서 부정에 대한 다시 합집합을 찾는 거랑 어떻다. 그래서 다 집합으로 연관시켜서 우리 여러 가지 연산들이나 그 참것이 되는 명제들의 값을 찾아볼 겁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 마지막 우리 여기만 설명만 하고 무슨 문제 푸는 걸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럴 때 이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명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수학 문제보다는 국어 문제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이라는 개념이랑 어떤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었던 것 중에 모든 실수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 물어봤어. 그렇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그렇죠? 아니면 혹은 2분의 1, 3분의 1 우리가 배운 모든 실수의 값 루트를 다 집어넣더라도 이게 항상 다 성립해야 되는 거랑 어때?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은 뭐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렇지? 이 둘의 차이는 뭐야? 얘는 한 개도 빠짐없이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어떤이라는 뜻은 뭐예요? 맞아.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이거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안 되는 것도 있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그 한마디로 이 모든이랑 어떤이 정반대의 개념인 거랑 어때? 같다라고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제에서 중요한 건 부정을 자꾸 걸 거거든요. 그 부정을 걸 때 모든의 부정을 걸면 뭘로 바뀌는 거랑 똑같고
어떤이라는 명제로 바뀌는 거랑 똑같고, 그렇죠? 당연히 그 뒤에는 조건은 not P로 바뀌는 거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가 다 맞으면 이건 맞는 거고요. 하나라도 다른 게 들어갔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예외가 생기면 안 되는 게 모든인 거야, 그렇죠? 어떤은 전체가 아니어도 돼. 대신에 그걸 만족하는 값이 몇 개만 있어야 되는 거야. 딱 한 개만 존재해도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냥 x 제곱은 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값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밖에 없어? 0 하나만 있어도 이 명제는 참인 명제인 거랑 어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걸 다 포함하는 명제에 대한 부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p와 같은 조건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이 전체 명제를 부정하는 거는 모든은 누구로 바뀌고 어떤으로 바뀌고, 그렇지? 이 명제 p는 그거에 대한 부정 명제 not p로 바뀌는 거랑 어떻다? 다르다. 어떤이란 거에 대해서는 이건 모든으로 바뀌고, 그렇죠? 반대로 원래 명제도 not p로 바뀌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을 푸는 거는 그냥 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거고, 요건 좀 다음 시간에 좀 짧게 설명하고 명제에 대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선생님 숙제는 어디까지만 낼 거냐면 195페이지까지만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늘 원래 조금 더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